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해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택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의식장애나 호흡곤란, 조절이 어려운 발열과 당뇨 같은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라면 본인이 동의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여럿이 함께 살고 있는 고시원이나 쉐어하우스에서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고요. 재택치료 대상자나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하루 2번 체온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모바일 앱에 입력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중에는 전화나 화상으로 보건소에서 정해준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제공한 24시간 비상연락처를 통해 전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를 받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거지 이탈과 장소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점. 지정된 전담 공무원은 건강관리 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무단으로 치료지를 이탈했다 적발되면 안심밴드를 차게 되고 그러고도 장소를 벗어난다면 고발되거나 별도 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를 할 때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 또한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병원 진료 등 꼭 필요한 외출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택치료자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동거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화장실과 주방 등 필수 생활 공간을 최대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화장실 사용 후 지급된 소독제를 이용해 매번 소독하고 식사도 따로 해야겠습니다. 재택치료 중에도 배달 음식이나 택배 주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 결제 후 음식이나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갈 수 있게 해야겠죠. 그렇다면 재택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재택치료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면 확진 열흘 후,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나타난 뒤 열흘 후 격리가 해제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은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재택치료자와 같이 해제되고요.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더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기간 발생한 폐기물은 이중으로 밀봉해서 소독한 뒤 재택치료가 끝나고 사흘 후에 내놓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완전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길 기대해봅니다.